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네요. 벌써 일요일 참 시간 빨리 갑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일요일이라서 저는 즐겁고 또 설레기도 합니다. 또 오늘도 재미있게 하루를 보내시기 바래요. 휴일이니까 휴일답게 보내야겠죠.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매일 아침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재미있는 거를 봤어요. 인간관계는 여러분 고양이처럼 해야 한답니다. 고양이. 왜 갑자기 고양이냐? 저도 궁금했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우신 분들께 본인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고양이처럼 사람을 대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고양이처럼 사람을 대해보세요. 우리는 고양이로부터 다음 세 가지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타인과 너무 빠르게 가까워지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고양이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지 않아요. 시간을 갖고 상대방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접근을 한답니다.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갖고 천천히 접근한다면 느리지만 깊은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거죠. 둘째는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고양이는 그 집사와 24시간 붙어 있잖아요.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동물이랍니다. 사람도 고양이와 마찬가지인데 의도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도 있고 이 타인을 배려할 수도 있는 그 힘을 채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자기 표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고양이는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거리를 두납니다.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정말 싫은데 괜찮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오히려 감정을 솔직하게 전해야 한다는 거죠. 감정을 솔직하게 전하는 건 상대한테 나를 이해할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그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적당한 마음의 거리를 유지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싫은 것은 거절하는 그런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을 하고 적정한 거리를 조절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잘 보고 배운 것 같아요. 하여튼 재미있는 글이었습니다. 저도 흥미롭게 보았다는 겁니다. 고양이처럼 한번 살아볼까요? 그러면 또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또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이제 발표될 때마다 이 시장이 골 때려요. 뭐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결론이 제기된 뒤라서 그런지 저조한 성적표가 나오면은 뭐 침체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더 좋은 수치가 나오면 기우였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하고 그 AI라는 그 두 가지 요인이 반도체 기업 실적을 갈랐다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그 모건 스탠리가 지난달 겨울은 항상 마지막에 웃는다라는 제목의 그런 보고서에서 반도체 결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D램 메모리 수요가 줄어들고 HBM의 공급 과잉 우려가 높다는 점을 이제 근거로 들었는데 시장의 우려가 이제 번집니다. 이를 처음 날린 건 마이크론이에요. 마이크론은 지난달 25일에 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2024 회계년도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3% 늘어나서 7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다음 분기 매출 전망도 기존 82억 8천만 달러에서 87억 달러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에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이 공시되나 이 반도체가 아닌 삼성전자의 위기라는 분석이 다수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파트를 이끄는 전영현 그 부위원장이 절대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냈을 정도죠. 이런 상황에서 그 15일에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이죠. 네덜란드 ASML. 이 ASML 실적이 또 발표되다 보니 반도체 결론이 또 재점화되는 거예요. ASML은 3분기 수주액이 26억 유로에 그쳤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예상하던 53억 9천만 유로, 여기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죠. 그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너무 높게 가본 거 아니야, 이놈들이. 하여튼 좀 그래요. 내년 매출 전망도 400억 유로에서 300억에서 한 350억 정도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반도체 미세 공정 과정에 필수적인 그 EUV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ASML이잖아요. 슈퍼 올로 통합니다.
이 장비 판매가 줄어든다는 것은 반도체 생산 업황 그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죠. 그러나 이 대만의 파운드리 TSMC가 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방향을 약간 짐작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TSMC 올해 3분기 순이익은 3,252억 6천만 대만 달러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54.2% 늘었어요. 24일 발표되는 하이닉스 3분기 실적도 시장의 전망치보다 높을 거라는 기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실적이 좋은 반도체 기업을 보면 공통적으로 AI 바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이닉스랑 그 마이크론의 경우 HBM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HBM은 AI 필요한 GPU 등 그 고성능 특수 컴퓨팅에 필요한 반도체입니다. 하이닉스는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 1등이죠. 엔비디아에 HBM을 독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이크론은 HBM 수요가 이제 공급을 초과하면서 제품 가격 인상과 그 장기 계약 체결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TSMC도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최첨단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TSMC는 엔비디아 칩 등 서버 AI 프로세스에서 매출이 올해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제 기대되는 거죠. 반면에 삼성은 HBM에서는 하이닉스에, 파운드리에서는 TSMC에 현재 뒤처진 상황입니다. 중국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따라서 중국은 첨단 반도체를 못 만드는데 이 범용은 이야기가 달라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이 D램하고 더블 데이터 레이트 등 그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데 이는 시장 가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D램 1위 삼성전자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업체들은 그 미국의 그 규제 강화에 앞서서 D램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ASML의 구형 반도체 장비를 최근에 대거 사들였는데 지난 2분기 ASML의 중국 매출 비중이 49%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구매가 상당 부분 줄다 보니 ASML 실적이 찬바람을 맞은 거야. 찬바람. 그리고 ASML의 또 다른 큰손이죠. 큰손 고객인 삼성전자랑 인텔도 부진으로 실적을 받쳐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AI 성공을 반도체 시장 전체의 그런 지표로 해석하는 것은 이 경험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의미 있는 메시지인데 제가 볼 때는 겨울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삼성만 겨울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폰인데 이건 뭐냐 스마트폰 얘기인데 샤오미 거네요. 레드미 14C 14C인데 요즘 공짜로 줘도 안 쓴다는데 또 한국 시장에 문을 또 노크한다 두드리고 있더라. 이 중국 폰의 무덤인 한국 시장에서 또 새로운 중국 폰이 또 상륙을 했네요.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가 국내 시장에 새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내놓았는데 시장의 호응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동안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빵원 전략으로 국내 시장에 문을 두드렸는데 0% 점유율을 넘기지 못해요. 그 샤오미가 저가 스마트폰 샤오미 레드미죠. 레드미 14C하고 태블릿 PC 샤오미 레드미 패스 SE 8.7 이거를 국내에 선보였는데 이 출시와 함께 이동통신 3사가 기기값만큼 이 공시지원금을 내걸면서 사실상 공짜폰으로 판매를 시작합니다. 레드미는 이거 14C는 일반 모델이 149,600원이에요. 고급은 모델은 199,100원. 하여튼 보급형 저가폰이네요. 8.2mm의 그 얇은 두께랑 갤럭시 S24 울트라의 배터리 용량보다도 큰 그 대용량 배터리 탑재했는데 거기 또 5천만 화소의 그 AI 듀얼 카메라 시스템 등으로 가격 대비 넉넉한 성능인데요. 국내에서는 사실상 빵원에 구입할 수 있다. 256기가짜리 모델 기준 이동통신 3사의 공시지원금이 19만원에 책정됐는데 여기 추가 지원금까지 더하면 KT, LG U+는 아주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해도 영원에 구매할 수 있고 SK텔레콤은 한 5천원 정도 기기값만 내면 된대요. 중국폰은 이 같은 영가 전략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하는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샤오미, 모토로라 등 중국폰 제조사는 꾸준히 한국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삼성 텃밭이죠. 텃밭 높은 벽을 허물지 못합니다. 이만큼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랑 애플을 제외한 기타 스마트폰 브랜드 점유율은 빵프로예요. 지난
7월 한국갤럽 발표한 조사에 보니까 기타 브랜드 점유율은 0.4%, 삼성이 69%, 애플이 23%. 이게 격차가 한참 커요.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한 LG폰보다도 못한 점유율을 보인다는 거죠. 이처럼 국내 시장에서 낮은 점유율로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가 국내에서 손해만 보는 구조인데, 이 소비자가 국내 이통사에서 구매하는 스마트폰의 유통 과정 때문이라고 하네요. 먼저 이통사는 제조사로부터 스마트폰을 구매하는데, 이때 제조사는 이통사가 스마트폰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일부 비용을 지원을 해요. 비용은 주로 중국 제조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국내 이통사가 손해를 보는데도 판매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고객 소에 맞춰가지고 적당 물량을 드리고 있다고 통신업계는 말을 합니다.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빵원의 판매에도 이통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면 이 제조사가 그만큼 막대한 비용을 지급하면서 출혈을 감내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국 애들이 맥을 못 추고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또 삼성폰이 중국에서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